중부지방노동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부청장입니다. 네, 경기 안산시병 박예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리셀과 하나오션을 통해 본 산재병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 그 위험성 평가가 뭐죠? 위험성 평가는 이제 노사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업주 스스로에게 맡겨서 중대재해를 감축하자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산업재해 예방 패러다임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아리셀 검찰 공소장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리셀 3동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위탁 업무를 수행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4차례에 걸쳐 이미 배터리 화재 폭발 위험과 화재 발생 시의 대피의 어려움을 위험으로 발굴해서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2월에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위험성 평가 4호 심사 결과서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도 보면은 화재 폭발 우려에 대해서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위탁 안전관리자도 또 안전보건공단도 화재 폭발 위험성을 지적했는데 결국은 이 아리셀 참사는 사업주에 맡긴 대참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본인들이 했지만은 그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도 그리고 그런 지적을 받고도 이행되지 않아서 대형 사고가 난 것에 다음 대해서는 화면 안타깝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위험성 평가 4호 결과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각각 심사를 했는데 무죄 사업장으로 또는 최근 1년간 무죄 사업장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1건의 화재 폭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도 이미 참사 이전에도 4차례 화재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정작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만 해주십시오. 네, 그 부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네. 기술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허술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성 평가 인정 제도 이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리셀 사고를 계기로 해서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까지만 네. 답변해 주시고요. 저 실장님께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그 아리셀 참사 관련해서 중수본 2차 브리핑 때 이정식 전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 혹시 하시나요? 예,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셨고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면 개편 그리고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 혁신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추진됐던 사항을 종감 전까지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성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걸 왜 인정해서 상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면 적발하고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이 우수 사업장 인정 제도는 왜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감독과 감독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데 동의하시죠? 뭐 심사라든가 이런 걸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처벌과 인센티브는 병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부산지방고용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네. 하나오션 중대사업체에 매우 심각한 거 알고 계실 텐데요. 3년간 중대재해가 총 몇 건 발생했죠?
지금 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재가방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4건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올해 6월 종합진단 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리면은 전문기관들이 진단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진단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걸 사업주의 이걸 바탕으로 사업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보고서 맞죠? 예. 네. 다음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종합진단보고서 하나오션에 대한 책자이기도 하고요. 2023년 위험성 평가에서 발굴된 개선 대상 유해 위험 요인이 총 5,100건입니다. 그런데 개선 완료는 고작 1,800건 3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하나오션 측에서는 의혹이 앞서서 목표를 높게 설정해서 개선 대상 규모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해 개선 범위는 1,400건으로 줄었고 98%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예. 청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오션은 원화청 포함한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조선소인 거 아실 테고요. 그런데 이 위험성 평가가 작년에는 5,100건, 올해는 1,400건, 사업주 마음대로 이게 유해 위험 요인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그럼 고용노동부는 뭘 하죠? 일단은 그 있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율 이제 평가가 이제 원칙이다 보니까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의 사업주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안전계획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도 그냥 고용노동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면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서류 점검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의 위험성 평가.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보이는 내용은 올 5월 달에 종합진단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노조와 함께 지적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동영상은 올 5월 종합진단 당시에 공단과 노조가 함께 분명히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측에 보시는 내용은 노동조합이 사측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 라싱 브릿지에 대해서 발빠짐 사고가 여러 건 현장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달에 30m 추락 사고 발생된 거 아시죠?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PPT는 사고 이후에 개선한 하청 노동자의 목숨값입니다. 클램프 하나가 목숨값보다 더한 하나오션 현장입니다. 청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의원님께서 한오션 관련해서 갑작 중지 이후에 안전 조치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 계셔서 제가 어제부터 시작된 그 종합 감독을 토대로 꼼꼼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많은 내용들을 담은 지적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회사와 통칭 캐비넷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회사가 적시 시정을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도점검과 시정을 제대로 했다면은 9월 9일 날 추락사 있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리셀과 하나우선 중대재해는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보건진단명령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서류 점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진단보고서 토대로 해서 강력한 지도점검과 시정조치 필요한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강력한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 필요한 거 아시죠? 네. 이런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노위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2023년 기준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가 15,800명으로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그 판정에 있어서는 인정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화해율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화해를 하게 되면 대다수는 또 계속 근무가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노위 차원에서 인정보다 화해를 조정하는 그런 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예. 우선은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위원회가 뭐 화해하라고 화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화해하는 경우는 특히 근로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입증하기 알겠습니다. 편하니까 화해가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유리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용자의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이행강제금인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7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도입하면서 실제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삭제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 이행강제금 제도 때문에 부당해고 남용될 거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습니다. 네. PT 화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5년간 부당해고로 인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액이 꽤 많죠, 그죠? 아, 많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엄청 네. 늘어나고 근데 있어요. 실제 수납된 금액은 56억밖에 되지 않죠. 네. 예,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 대비 수납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짧게 좀 해주세요. 울산 지역의 큰 회사 하나가 이행강제금을 때렸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또 집행정지 그걸 받아가지고 중단이 돼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조금 발언 기회 요구는 마지막에 좀 드릴게요. 이행강제금 예, 다음 강화하겠습니다. 화면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도 네. 지금 이제 4년 평균으로 보면 한 34%쯤 되고요. 네. 뭐 이 수치는 결국은 10명 부당해고 노동자 10명 중에 3명은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네. 기업이 소송을 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자는 정말 죽을 지경일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이행강제금 도입 이후에 부당해고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업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고 또 이 부당해고 근절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예, 예.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의 좀 보완 부분에서 필요하다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옛날 기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동위원회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갖춰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에 조금 그런 부분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예, 성남지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남지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2023년 12월 고용노동부 발표한 노동자협 조정률이 13.1%죠. 네. 예. 이게 참 노조 설립을 하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13%밖에 되지 않죠. 노조하기가 참 힘든 나라죠. 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 여당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같이 한 번만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하나시스템 노동조합입니다. 이 PPT 화면은 회사의 임단협 구조입니다. 노동조합은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근로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친목단체입니다. 여기는 2015년도에 친목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회사의 행태를 보면은 노조와 회사 친목단체에 개별로 동시에 임금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친목단체와 먼저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노조에다가 수용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쟁의 절차를 밟으면은 회사에서는 친목단체와 합의안을 공시를 하고 비조합원만 우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친목단체 합의안으로 노조가 수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결국은 단체 교섭권도 무력화가 되고
노조도 무력화되는 이런 형태의 임금 교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청장님 이런 구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하나 시스템에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시죠. 우리 다른 우리 노동부 우리 간부님도 처음 보시죠?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특이하게 친목단체와 노동조합과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 비교표도 좀 있습니다. 심지어 타임오프도 노동조합에는 6,000시간, 또 친목단체는 5,700시간의 타임오프를 주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노동조합보다 친목단체에 더 많은 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 더 특이한 것은 노동조합 단체 협약과 유사한 친목단체의 활동보장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업무상 재해를 포함해서 징계, 명예퇴직까지 노동조합 단체 협약에는 없는데 친목단체 활동보장 합의서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 부분은 명백한 부당노동 해계입니다. 나아가서 신종 노조 파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일단 임금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 노동행위라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시스템 노조가 올해 9월달에 친목단체와 사측 활동보장 합의서에 대해서 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보고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예, 일단 진정인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곧 진행할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노동상권 보호할 의무 책임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처럼 친목단체로 고정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노조와 대화가 개시하는 앞에서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신종 노조 파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구하면은 우리 노동시청에 명백한 책임이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진정도 제기돼 있고 또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청도 지금 같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강 전까지 진정방과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 증인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하영수 청장님 계시죠? 아까 그 유진기업에 대한 제가 그 부당노동 행위와 그 다음에 그 노동청 부실수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감 전까지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우선은 사과부터 우리 정인섭 증인께는 제가 사과부터 하나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6월달에 우리 하나오션 종합진단 보고서의 총평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개선대책 위험 요인이 5,121건, 개선실적 1,851건, 36% 실적을 했는데 하나오션에서는 바로 반박자료가 나왔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과장됐답니다. 제 자료가 과장된 겁니까?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네, 하나오션 과장된 분석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뜨는데 저희가 저 내용을 좀 알아봤더니 저희 이제 그래서 아니 네, 과장된 분석이라고 제가 총평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았는데 과장된 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과장된 분석이란 표현을 한 건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9일날 30m 추락 사고 이후에 9월 19일날 안전경영 쇄신 방안을 발표했죠? 네,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네, 3년간 1조 9,700억, 연평균 6,500억 투자 약속하셨죠? 네, 네. 네. 그러면 기왕 회사가 전향적으로 안전 쇄신 방안을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 이행 현황을 우리 환노위에 보고하고 검증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 건은 신호수 인력 충원 건입니다. 현장에 한 450여 대의 크고 작은 지게차가 있고 실제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노조 요구에 따라서 이게 좀 신호수를 좀 꼭 좀 충원을 해서
이 위험의 노출을 좀 막아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원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신호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예. 지금 이미 2022년도에도 지게차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한 450여 대 이상이 있답니다. 네네. 노조 요구 전향적으로 좀 수용해서 반영 좀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계속 채용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6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2,51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에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 안전의 인적 요소가 배제되어 있고 안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 부족하고 위험 인식 및 대응에 있어서는 협력사와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 및 문제 제기는 전문성이 없는 안전 담당자라고 얘기합니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안전 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차 실행 및 준수는 생산성 때문에 절차 실행과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기서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의지와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용이 있으신 거죠? 예, 저희 대책에 보시면 그 전사적인 안전 문화 구축이라는 내용이 저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진단 보고서를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오션 산재 예방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가 요약을 해보니 첫 번째는 이 작업중지권입니다. 작업중지권 해제결정위원회에 작업중지 공정소속 노동자를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안보건위원회에 대립적 분위기를 탈피를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이 안전관리 수준을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노사 및 공단이 공동으로 외국인 안전관리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하청 이전 구조에 대해서는 외주와 공정 감축과 원청 제공 증대 그리고 고위험 공정에 대한 그리고 또 핵심 공정에 대한 직영화 그리고 원청과 하청의 안전 경영의 기준을 통일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제언 내용.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진단 보고서를 두 권에 관련된 책자를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 살펴보셨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그 이상의 하나오신에 산재 사고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부분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우 승인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안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의를 하시겠다면은 본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노조 위원장 상대로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원직으로 복직하는 건, 두 번째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건,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의를 하시겠다면은 제가 지금 준비한 이 본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짧게 답해 주십시오. 예, 제가 결정할 사항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노동조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지속 성장할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자, 우리 유진기업은 공간으로 레미콘 제조업 회사고 독보적 1위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6, 7천억에 이르기도 하고요.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조 상승의 문화를 펼쳐야 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올 8월 달에 수지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산재예방 유공 석타 분종을 받았다고 레미콘 업계 안전문화 확산에서 기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 1월 달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습니다. 전혀 노동조합과 동의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했고, 또 여기 대해서는 또 서울남부청에서 법 위반성을 확인했고 시정지시사항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조치 완료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다음 화면. 예. 이 앞전. 예, 이 다음.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입니다. 근데 작년 3월 노동조합과의 관계 때문에 지난 2023년 4월 7일 날 노동조합 준법 투쟁 중에 회사 공고를 낸 게 있습니다. 연차 조퇴, 외출 등 근태 신청 모든 사항은 사전 승인 후에 실행을 하고, 퇴근 전에 전 직원들 1일 근무일 작성 후에 부수장 승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영서 서울청장님 나와 계시죠? 이거 부당 노동 행위가 다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해 주십시오. 네, 검토해 봐 주시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유중기업에는 2022년 9월 5일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총 21차례 교섭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2년 동안의 교섭을 하면은 기본적인 단체 협약은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걸로 보이십니다. 그러나 노조사무실, 타임오프, 체크오프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악덕 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유진기업의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부당해고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기업은 이에 불복해서 노조위원장을 해고를 계속 유지한 채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건도 총 7건 중에서 2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유진기업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지금 노동청에서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가 하영수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건의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2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이 내용은 수사 의지나 총체적 수사 부실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영서 청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수사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태는 유중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혹시 뭐 서울청에서는 유중기업과 따로 긴밀하게 뭐 소통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고된 위원장 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유중기업이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대한민국 1등 레미콘 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그러면은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로 보이십니다. 노동조합 설립된 지 2년 지났고 21차례나 교섭을 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은 부당해고로 원직 복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측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유진기업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문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결국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수십 년에 걸쳐서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진기업의 모습은 정말 요즘도 아직도 이런 악덕 기업이 있는지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로서 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노동작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걸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환경노동위 4년 내내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고 확인하고 매번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